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러시아 대사를 지내시기도 한 이재춘 대사님인데 평생 외교관 생활을 하시고 요사이는 나라를 걱정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연세가 84살이죠. 네, 만으로. 예.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아주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그 반역적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그때 주도하셨죠. 네, 뭐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처음에 하셨을 때 예. 바로 이 자리에 여기서 모셨던 네, 뵀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2018년 그렇습니다.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세월이 6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편하게 지내시지 않고 요사이는 위원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국민운동본부 대표로 뛰고 계십니다. 우선 이 단체에 대해서 막 그동안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물론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헌법 체제 하에서 그래도 굴러간다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사실. 말이 정당이지 이 정당이 요즘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보다시피 이 범죄인들이 동맹을 맺은 것과 똑같은 형태로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국회에 170석 이상 뭐 다 합치면 192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 헌법이라든지 자유민주 체제라든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모든 걸 다 힘으로 이제 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탄, 개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 근원을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잘 따지고 보니까 이건 물론 법률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 진보당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정 체제에서 정당으로 있으면 안 되는 당이다.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명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거 하면서 뭐 여러 책도 보고 그랬는데 그 더불어라는 뜻이 더불어. 더불어.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세기와 더불어. 요약하자면 김일성이가 소위 회고록을 1992년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세기와 더불어 그 책을 냈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출판했어요. 그게 92년도에 아니 전두환 대통령 수기는 판매 금지를 시켰는데 회고록은 판매 금지됐지. 근데 이게 지금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도 세기와 더불어 그리고 신용복이가 또 책을 쓴 게 있는데 더불어숲 그게 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이제 창당 사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데 그게 쫙 이제 계열이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을 따지고 보면은 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 제도가 이제 정당 설립이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8조에. 근데 이제 자유지만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해산할 수 있다. 이것이 간단한 규정인데 그거 우리가 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애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너무나 많이 위반을 하고 있어요. 헌법을 위반하고 있죠. 네,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도 뭐 법을 했습니다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우리 헌법의 토대인데 그렇죠. 그 헌법을 한태현 교수한테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뭐 6개월 내내 그것만 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잘 아시는 그 이제 자유민주당의 설립 취지도 똑같은데 이러한 종북 주사파 정권을 빨리 타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된다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거 뭐 국회의원 한 사람 못 뽑으니까 뭐 되나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다가 이 위헌정당 해산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건 비록 우리가 지금 힘이 좀 붙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런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국민운동본부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봄부터 시작했죠. 총선 후부터. 예, 총선이 이제 4월 10일 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우선은 저희가 진보당 해산을 했어요. 그건 이제 법무부에 그 청원서를 내는 겁니다. 5월 14일 날 법무부에 진보당 해산 청원을 냈죠. 그때는 이제 진보당 청원 1단계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진보당은 아시다시피 2014년에 이미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통합진보당, 통진당이라고 있는데 뭐 이석기 일당들이 하고 있던 거. 근데 그걸 그대로 카피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루기가 쉽고 법리가 상당히 단순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을 한다는 건 좀 벅차죠, 우리한테. 근데 그거는 그러나 정당 간판은 이게 그렇게 이제 대걸 그러지만 활동하는 거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이거는 뭐 도처에 그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당의 규모가 엄청 크고 대규모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를 하려면 이거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7월 3일 날 우리가 법무부에 이제 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운동 본부라는 걸 결성을 해서 7월 17일 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진보당 해산 청원,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그래가지고 이제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될 건데 일단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죠. 서명을 우리가 목표를 100만 명 서명운동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이 서명 오늘 날짜로 한 15만 명 정도가 많이 되네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국회 청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뭐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것이 5만 명 이상이 되면은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100 몇십만 명이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를 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도 국회 청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산 청원을 국회에도 냈습니다. 국회에도 냈어요. 국회에도 내서 그것이 한 7만 명. 그래서 이제 요건을 다 갖췄죠. 그래서 합치면 한 24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국회에서 지금 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선 이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액션을 취해야 할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그 말이 그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가치를 갖다 설명한 부분에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헌법 8조 4항 해산의 규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건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몇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난번 통진당 해산 사유 중에 가장 첫째로 이제 꼽은 것이 국민주권인데 우리는 국민주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민중 주권을 주장했어요. 그건 뭐 완전히 인민민주주의를 가자는 얘기입니다. 민중 주권주의가 제일 첫째 항목이고, 그다음에 기본권 존중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기본권을 존중하려면은 권력 분립이 돼야 돼요. 그렇죠. 행정, 사법, 이제 입법 그다음에 이제 그 사유재산 원칙, 시장 경제 원칙.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삼권 분립 중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등등이 이제 그 국민주권이죠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근간을 이루는 가치죠. 근데 이것을 지금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거기서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딱 명시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문에 있는 거. 그게 하나의 앞으로 그럼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금 대사님 말씀처럼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 보장,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 시장경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사법권의 독립은 여기 권력 분립 제도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런데 진보당은 저 말씀드린 대로 통합진보당의 뭐 후손이라고 후예라고 본다면은 그 해산 사유는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민중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강령에는 넣고 있지 않죠. 강령에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수법은 그 북한이 하는 거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건 공산주의 체제가 다 하는 건데 이 외부에 이렇게 보이는 것하고 내부에서 준행하는 건 전혀 달라요. 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 강령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민중주의 이렇게 없습니다. 뭐 다 미사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퇴집자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당의 조직과 활동이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그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강론으로 가면 그게 전부 이제 다 위반하는 사태가 그러니까 강령으로 문제 삼는 것보다는 활동으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헌법에도 보면은 활동이나 목적이나 활동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목적 부분은 젖혀놓고라도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거냐 안 하느냐 하는 걸 초점으로 맞습니다.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청원서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 해가지고 쭉 썼습니다. 저게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소개를 우리 독자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뭐 이걸 읽으셔도 되고요. 그게요. 제가 우선 기억나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 좀 하셨지만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이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많죠. 제일 많죠. 뭐 국가 반역을 꾀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도 없는데 예컨대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선 그것은 그 문재인이가 2017년에 대통령이 되고 2019년에 그 헌법에 나온 제1조에 나온 헌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죠.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하여튼 그때 이제 우리 여론이 반박을 해서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컨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면은 그건 뭐 북한이나 중공이나 다 하고 하는 그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국채를 바꾸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와가지고 이제 기본권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있죠. 5.18 광주. 근데 그거 폄하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법을 제정했는데 그 폄하하는 사람은 뭐 5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을 내고 이런 그거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그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벌써 이미 했는데 그거 지금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위헌 제소를 했군요. 하긴 했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더군다나 이제 이번 국회에서 이 170명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니까 별별 법안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 여기
전현희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법률을 갖다가 어거지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이제 그 거부하잖아요. 거부권 행사. 예,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국회가 다시 재의결할 수 있어요. 그럼 3분의 2 이상이 이제 그렇죠. 찬성을 하면 되는데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결을 했을 때 그거는 안 된다 하는 입법을 하겠다. 아, 이건 완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까? 아직 그렇게 그 입법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이라는 친구는 행정부가 이제 법률을 제정하면 국회가 거기 시행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시행령 그 통제를 우리 국회가 하겠다. 이런 거. 이건 전혀 말이 안 돼.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은 그 국회가 추천하는 이제 그 국회 이제 방송통신위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국회가 임명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이런 거. 완전히 그러니까 삼권 분립제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김동화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는 그 이재명 재판에 이제 불리한 판결한 판사를 그거는 국회가 그런 판사는 제명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조국 재판 뭐 특검, 이재명 재판 특검, 황운하 재판 특검 이런 걸 주장을 해요. 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예컨대 이재명이 1, 2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나더라도 대법원이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에 그 문재인이 뭐 이렇게 부하처럼 해가지고 서울지검장 하던 이성윤이라는 친구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친구는 이 재판하는 전담법관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다수당이 지정을 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용민 의원은 김용민 이 판검사법 그 왜곡법 법 왜곡죄. 왜곡죄 이거를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주장들이거든요. 지금 저 우리 대사님 하신 말씀이 여기 청원서에 자세히 적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시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거 여기서 지금 해산 운동을 하는 것의 그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사법권 독립 침해. 맞습니다. 침해. 그거는 첫째 무슨 권력 분립제도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거. 그래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오히려 지배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권 분립 위반이라는 말씀이고 전력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그런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고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는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게 다 이게 국회가 행정부를 지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상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특히 중요한 게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인데 김동화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문제는 여기가 민주적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 담당 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판사는 뜻이고. 판사죠, 판사.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들인 조국 재판, 이재명 재판, 황운하 재판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기능과 독립을 해소합니다. 또 이성윤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할 방침 등등. 이게 이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로 여기서 지적한 거는 주로가 요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주로. 네.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여당이었으니까. 그럼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행위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하는 활동이었다 하는 주장은 여기서 제대로 잘 적혀 있지 않는데 그건 앞으로 추가로 제기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정원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건데요. 예, 예. 사실은 그게 뭐 원죄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법무부 장관이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법무부가 제소를 할 적에 그 사유를 정말 또박또박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 물론 거기 지금 여기 문재인이 문제는 몇 가지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5.18에 관한 것도 그렇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건 앞으로 좀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앞으로 얼마든지 청원을 계속 후속으로 넣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과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을 합쳐가지고 같은 뿌리니까 결국은. 그럼요. 이게 왜 이 활동은 정당 해산해야 될 정당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피부에 닿고 이 볼륨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니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가 정리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 위반 혐의 11개 항목.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한 거죠. 첫째가 1948년 건국을 부정한 거하고, 그다음에 법을 적용할 때 차별적으로 했다. 그리고 계급적 법 적용을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을 지시를 했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을 공언을 했다. 그다음에 북한 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유엔에 가가지고는 6.25가 내진이었다고 주장을 했고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또 핵 대피 훈련도 안 했다. 또 그런 선언을 뭐 삼불 선언인가 해가지고 담았다. 삼불 선언.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정적 표적 수사에 동원했다. 판사와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를 했다. 적법 절차를 생략한 원전 백지화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이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좋은 말씀.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한 행위는 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의 직무를 위반한 게 많거든요. 많죠. 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직무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요 5대 의무인데 요거를 딱 맞춰보면은 그때 문재인 정권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위반되는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가의 독립을 지키지 않았다. 뭐 예컨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옆에 있는 데서 평양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남쪽 대통령이라 하면서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입니까? 국무위원장. 어쨌든 상관으로 모시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연설에서는 김정은을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축해 세웠잖아요. 그럼요. 뭐 그런 그런 등등이 뭐 한도 없습니다. 한이 없죠. 국가의 계속성 이 문제는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하면은 이거는 국가의 계속성 수호가 안 되냐는 거예요.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근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소위 이 종북 주사파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뿌리를 이제 없애려면은 이런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현실은 이게 뭐 국회에 벌써 과반 훨씬 넘는 그런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이 뽑았는데 저는 법을 한 사람도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뭐 대법관 출신도 다 검찰총장 출신도 한데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 이렇게 서명하라 그러면 서명은 다 해요. 하는데 근데 말이야 이거 잘 될까? 예. 내가 이제 좀 짜증을 내죠. 잘 될까가 뭐야? 잘 되게 해야지. 근데 이제 이것은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저런 정당이 이건 국가 전복을 하겠다는데 김일성 3대 세계적 공산 정권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근데 그걸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아까 그 책에도 있지만 최후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들이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일이 알리는 거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그래서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요새는 뭐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집회하면 뭐 우리 자체로 큰 대중 집회를 하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서명도 받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해요. 그래 맞아요. 저것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서 해산되어야 할 정당입니다 하는 그 구호는 상당히 강력하죠. 강하죠. 강하죠. 근데 거기에서 동의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건 뭐 그렇겠습니다.